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인도 시장은 중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20%를 기록하며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는 델타 변이의 진원지로 알려지며 유례없는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경제 성장을 이뤄내 신흥국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지막지한 성장률 이면엔 지난해 경기 침체 등 약간의 기저효과가 있었지만 인도와 비슷한 평가를 받는 신흥시장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와 가장 비교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우선 두 국가는 매우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는 14억 5천만, 인도는 14억 명으로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유일한 차이점은 성장 잠재력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는 이미 경제 성장이 한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의 의미 있는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중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 중국의 경제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의 공격적인 제재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중국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은 수년 동안 중국 정부의 자금 수십조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도체 제작의 핵심이 되는 장비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해 미국의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중국의 반도체는 경쟁력을 상실해 파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온 건설 부동산 업체들도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부동산 업체들을 겨냥한 제재 조치로 더 이상 건설업체에게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300개가량의 크고 작은 부동산 업체가 파산했다고 중국의 경제지 시대주보는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도 사실상 파산이라는 분석이 나와 중국발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며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무려 350조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헝다그룹은 현재 경영 상황으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데다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접촉했지만 누구도 부실한 헝다그룹의 자산을 떠안으려 하지 않아 부실 경영의 결과물을 일반 투자자와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예정이고 이는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는 모래 위에 쌓아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이며 최근의 성장률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주춤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은행과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과 꽤나 큰 거리가 있으며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인다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해외 투자와 유입을 늘려서 중국의 경제를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착시 효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인도의 경제가 중국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기보다는 성장 잠재 능력이 비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발전 상황을 가능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자동차 보급률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커질수록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인구의 40% 정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인구의 14.5%만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경우는 인구의 40에서 50%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가 성장한다면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도 현재의 14.5%에서 단계적으로 40에서 50%까지 상승할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때만 자동차 보급률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데다 중국 내에서 많은 자동차들을 수용할 만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주요 도시의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자동차 보급률이 3.5%에 불과해 중국의 15%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며 한국의 40%에 비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랍니다. 하지만 인도의 경제는 중국과 다르게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IMF 측에서는 인도의 델타 변이의 여파가 있음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략 14% 수준으로 예상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한자리수 성장과는 크게 비교되는 상황으로 인도의 경제가 상승할수록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관련 업계에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당국이 친환경 자동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5조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현지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인도의 자동차 시장 1위는 마루티 스즈키이며 일본 업체 스즈키와 인도 업체 마루티의 합작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점유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무려 80% 점유율을 자랑하던 마루티 스즈키는 최근 들어 40%대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급격한 성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현대차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2분기 수출이 무려 300%나 급증했으며 7월 판매량은 50% 급증하는 등 이를 업체 스즈키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5월달 판매량으로 보면 스즈키가 32,000대 판매하는 동안 현대기아는 36,000대 판매하며 판매량 1위 자리에 오르는 등 부동의 1위 스즈키를 50년 만에 꺾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인도 당국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아이오닉, EV6 등 10개 이상의 친환경 차량을 판매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 트럭을 상용하여 스위스의 수출까지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인도 1위 업체인 스즈키에선 별다른 친환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 당국의 친환경차 지원 방안이 나오자 부랴부랴 스즈키 측에선 경영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판매 시점은 202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지금도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인센티브를 독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탑 3안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 친환경 차량을 대량 생산 가능한 업체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차량들도 출시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인도 정부의 입맛에도 맞는 전기차들을 생산 가능한 유일한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인도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성과를 내며 줄줄이 철수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경제 규모가 조금 커졌다고 자국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자동차 업체들을 규제하고 자국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결국 철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는 아직까지 관련 제조업 기술이 부족하기에 정부가 해외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해외 업체들이 인도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들어 대규모 공장을 인도 현지에 지으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지 공장은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여기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인도에서 내수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유럽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수출 물량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인도 일자리 창출도 증가해 인도 당국에선 한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현지에 공장을 세운 배터리 업체들에게 수천억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선 스즈키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인도에서 사실상 퇴출 직전인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도요타는 인도 현지에서 점유율이 고작 3%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신흥국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신흥국 시장을 제대로 잡아야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현대기아 자동차는 그동안 일본이 강세이던 동남아 시장과 인도 중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일본차의 점유율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5위의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는 유일하게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와 정치, 경제적으로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은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엔 상당히 무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의 자동차들도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상황에 최근 인도 당국에서는 친환경 차량을 장려하겠다며 사실상 한국 기업을 겨냥해 5조 원의 인센티브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일본 업체들을 꺾고 훌륭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 부동산 업체의 파산은 정부의 의도적인 면이 높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인도도 중국처럼 전철을 밟지 말아야 중국의 경제를 살려줬건만 인건비 상승, 외국 기업 횡포 등등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 일본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회사가 장땡이네. 잘못하면 몰릴 확률이 높네.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니까 삼성중공업이 구조 조정하는 것이 답이네. 하나 있는 조선소는 눈치 보고 빼겼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